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어,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전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이른 아침부터 좀 땀 좀 빼고 씻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네요.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춥고 지금 뭐 영하 온도 떨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집에 너무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한번 맑은 공기도 마셔보고 가벼운 산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뉴욕 증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진 않았어요. 블랙 프라이드 때문에 조기 폐장을 했다는 거죠. 조기 폐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얘들은 왜 블랙이라고 했을까요? 블루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왜 블랙이라고 했을까? 하여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습니다. 블랙 먼데이도 아니고 블랙 프라이데이야. 근데 좀 한산했어요. 한산하고 혼조세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 지수가 전장보다 117.1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35,309.15로 마감을 했어요. S&P는 500은 전장보다 2.72포인트 좀 올라서 4,559.34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전장보다 1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14,250.85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한 주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다우 지수는 그 한 주간에 1.3%가량 올랐어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도 각각 1%, 0.9%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은 4주 연속 올라가지고 지난 6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를 기록한 거죠. 최장기간. 다우지수도 4주 연속 올라가지고 4월 이후 가장 길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길게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주식장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요. 이날 오후 1시에 마감을 해가지고 거래량은 평소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온라인 지출은 역대 최대인 56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 상위 100개 온라인 소매업체 85%를 추적한 어도비 애널리스틱스가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수치네요. 어도비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96억 달러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엔데믹 후에 이제 보복 소비가 해소됨에 따라서 올해 연말 소비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10년간의 연평균 수준과 비슷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미 소매 협회하고 있어요. NRF인데 11월에서 12월에 소비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3에서 4% 정도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작년에 5.4%에서 더 둔화된 수치라고 하죠. 소매업체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는데 월마트의 주가가 0.9% 올랐고 타깃과 베스트바이가 각각 0.72%가 올렸나요? 아마존의 주가는 전날과 거의 같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500 지수 내 통신, 기술을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올랐는데 헬스하고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쪽 관련주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어요. 모두 1%를 넘지는 못했다. 애플의 주가는 중국의 광군제 기간에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이 감소했다는 보도에 0.7%가량 하락을 했고 MS는 0.11% 내리면서 마감을 해요. 알파벳은 1.3%, 메타 플랫폼스 0.9% 내리는 등 빅7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제 보인 거죠.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용 인공지능이죠. AI 칩 3종의 그 출시를 연기한다는 소식에 매출 하락 우려로 2%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0.53% 상승을 했어요. 이제 보니까. 아이로봇의 주가는 유럽 당국이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계획을 승인할 거라는 보도에 40%가량 급등을 했네요. 코인베이스 주가도 비트코인이 그 가격이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 이상 더 상승을 했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면서 이제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숨고르기.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은 이전과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일 거다 그럽니다. 트레이드 네이션의 그 애널이 그래요.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왔느냐 이렇게 자문하면서 아마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 조사 결과 예산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 대한 소비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동량은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하여튼 뉴욕 증시 블랙 프라이데이 잘 마무리됐고,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오늘 보니까 나스닥이 조금 빠졌어요. 0.12%. 나스닥 100이 참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008로 해서 강보합으로 끝났다. 엔비디아가 1.9% 정도 올랐다고요. 엔비디아 1.9% 정도 올랐고, 또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아주 계속 빠지네. 또 한 달 $500 돌파하더니 조금씩 빠지고, AMD도 한 0.1% 소폭 내렸고, 브로드컴은 0.7% 상승했어요. 요즘 인텔이 강세예요. 좀 보니 계속 인텔 0.6% 상승했습니다. 퀄컴도 0.2% 올랐고, TSMC는 좀 빠졌네요. 0.8%. 마이크론도 0.3% 빠지고, 어플라이드도 0.58%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2% 좀 하락을 했고요. ASML도 한 0.9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렇게 막 많이 빠지지도 않고, 글쎄 막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아주 재미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갔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끝났다. 지금 보니까 산타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수 상승할 때 그 수익을 2배로 내는 그 레버리지 ETF가 있어요. 최근 한 달간에 뭉칫돈이 좀 물렸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종료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투심이 좀 모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 업체에 보니까 개미들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2차전지 관련주 반등에 이제 베팅을 하면서 그 관련 레버리지 ETF를 대거 이제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코스닥 150 지수의 상승 시에 그 수익을 2배 추정하는 ETF가 있어요. 코스닥 150 그 레버리지, 여기에 1115억 원이 미입됐어요.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42억 원, 그리고 타이거 레버리지에는 6억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자금이 유입됐다. 요즘은 뭐 배팅을 잘하네. 2배짜리에다 만약에 3배짜리가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겁나게 많이 할 거예요.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증권가는 미국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꺾이며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말까지 채권금리, 달러와 하향 안정세를 바탕으로 해서 코스피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요즘 개미들이 2배짜리 배팅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